그냥 그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에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내년 선거에서 이와 같은 선거 운동을 결선 투표 선거 운동을 함으로써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겠다 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다 보니까 두 가지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이지만 이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고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런 안을 전달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이 만에 하나 내년도에 선거에서 그냥 선거관리위에서 정한 대로 가가지고 정말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선거 무효 소송을 다시 당했을 때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 과연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으려면 말하자면 규정대로 그냥 일주일 동안 양쪽 캠프에서 결선 투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양쪽 캠프에서 그냥 정말로 규정을 100% 지켜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현실성이 있는 건가?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설사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이 이 일을 제기를 안 하면 그것이 좋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 무효 소송이 경기도에서 몇 번 나왔습니까? 경기도에서. 우리도 지금 당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개연성을 볼 때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물론 이 부분 이 선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10월 18일 날 선거관리 규정을 바꾸면서 그런 어떤 부작용은 생각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장님 말씀처럼요. 저 간담회니까 의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 규정 자체가 1차 투표 끝날 결선 투표 앞서까지는 지금은 일주일이죠. 다음 내년 선거가.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선거운동이 안 되겠냐? 당연히 누구나 이제 당연히 될 거라 보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무효소송이나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청이 필수잖아요. 그럼 임청을 열 수 있는 건 집행부에서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의원의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의장단에서 그런 어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게 지금 지금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요? 이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 여쭤보시면 9월 21일 날 9월 이사회를 강릉에 있었습니다. 임원 워크숍 하면서 제가 이동하면서 우리 간사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특위에서 검토를 해본 이유가 내년에 이건 정말로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감사님께서 저희 특위 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셔가지고 그 이사의 석상에서 이거는 나중에 사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임총을 열어서라도 규정을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더 나가면 임청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집행부와 대형 3분의 1 이상의 공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그 설명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임청을 열 생각이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대형 3분의 1을 통해야 지휘장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좀 규정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노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지휘장 협의라든가 집행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이 우리 특위의 역할이라고 보면 좀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라든가 지휘장 협의위에 모시겠죠.
특히 여기 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그 지부 의장님들이 주축으로 좀 짜여진 것 같아요. 다 지부 의장님들은 다 취업 대의원들이시잖아요. 그 충분히 그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후보 자체가 지금 되는 게 지금 근데 대의원 총회에서요 이 규정 자체를 변경시키고 하는 거 우리가 입안해갖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나 지부에서 안건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규정은 이사회의 보유 권한은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이사회에서 변경 사항을 올리기 전에는 규정은 예를 들어 선거관리 규정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이제 정부에 협의를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거쳐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그 규정을 대의원총회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의원총회를 수집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일단 선거관리 규정을 협회 이사회에서 개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다가 권고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권고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해서 내년 선거를 그냥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3월 10일 공고하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한 게 그러면 1, 2차 결선 투표 앞서 이제 이 인터벌이 하루에서 일주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규정 변경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하면은 대의원총회 승인이 필요한 아니 먼저 하라는 전혀 아닙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우리 TV가 강력하게 그 임총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서 기자님 말씀은 그걸 왜 안 했느냐. 근데 저희는 뭐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됐든 간에 저는 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정관이라든가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부 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집행부의 수장인 협의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임명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라는 얘기겠어요. 이게.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가고 난 다음에 9월, 10월, 11월 뭐 11월 저번에 19일 날 이사회가 열렸지만 한 번도 논의를 뭐 안건이 상정됐다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형식으로 보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그건 집행부에 보내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위에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뭐 기존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딱 받은 느낌이 특위에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견이 전달이 됐고 그 중에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저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선거운동 부분 자체 중요한 부분이래도 선거에서 반영이 되고 이사 의결을 거쳐가지고 뭐 대의원총회 규정을 좀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시니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표현자들 이걸 좀 알리고 싶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임총을 열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좋은 게 회비를 뺏기는 마음이 강해서 해가지고 아무 턱도 없는 그 개인은 여비 모아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것도 뺏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표 없이 회원들이 참 잘 내던 회비를 뺏기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정관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처음에 회계 주장을 드렸고 의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 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대의원회가 너무 무력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전,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그 대의원총회에서 이거 꼭 만들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대의원총회는 솔직히 말해서 1년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추임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치과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 했냐? 야 정권 임기 때 뭐 했냐?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 지나면은 또 털고 살아요. 1년 지나면 또 털고 살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한테 지금 형식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정관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 산하에. 그리고 또한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지만은 그 두 개가 뭘 하는가 하면은 대의원 총회 하기 한 달 전에 모여서 그냥 뚱땅뚱땅 이게 1년 동안 이래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5분에 뭐 정관 뭐 하나 바꿀 게 있는데 이거 바꿉시다. 날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날짜가 촉박해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 관례에 부습에 그리고 여기 오는 대의원들이 대부분 개원에 있는 개원 의사입니다. 자기 시간이 없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작년에 어떻게 했죠? 작년에 했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게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접 선거를 할 때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 되어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 선거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대의원 총회가 지금 다뤄야 할 일이 크게 5개로 우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 5개가 뭔가 하면은 먼저 정관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예결산 하는 거, 그 2개는 우리가 위원회가 있죠.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금 뒤에 이야기했던 3가지 항목은 다루는 팀이 없어요. 그 다루는 걸 의장, 부의장 2분이서 다 합니까? 세상에 수만 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회가 대의원회가 의장, 부의장밖에 없는 대의원회가 1년에 한 번 문 열어가지고 하루 만에 그것도 오전에는 행사하고 오후에 뚱땅뚱땅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버려요. 제가 12년 동안 이게 대의원 총회로 오면서 왔다 갈 때마다 저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무력감. 이거 왜 하나? 돈 들여서 왜 하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시총회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임시총회도 지금 방금 하셨듯이 집행부가 임시총회 열어달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집행부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의원 3분의 1을 모아가지고 임시총회 열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 안건이 있을 때. 이런 거부터 지금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들, 날짜가 촉박하고 무슨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제도를 선의를 갖고 발전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구습에 타석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 안 돼 하고 내 손아귀에 갖고 있는 조그마한 권한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 손에 조그마한 권한 하는 걸 이야기 나온 김에 내가 오늘 기사로 써도 좋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도지부장 회의가 지금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도 굉장한 부담으로 오는 단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지부장 회의가 우리 정관에 지부장 회의를 둔다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제가 알기로 2003년인가 그게 처음 생길 때 시도지부장 했는 사람들 친목 모임 비슷한 의미로 그런 회를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5만 대 건드리지 않는 일이 없어요. 5만 대 입을 다 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정관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직선제 제도 하에서 시도 지부장과 총무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관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시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연직 국회의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도지부장이라는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 집행을 하는 사람들, 행정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당연직 대의원이 돼서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어.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문제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꺼내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최소한 대의원의 운영위원회는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어느 회가 제가 알고 있는 각 의학단체 대의원회에 운영위원회 없는데 치과의사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원회가 활성화되고 이게 어떤 집행부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라 정책이 바뀌고 나라 그 의료보험 정책이 바뀌고 이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집행부가 어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할 때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 줄 대의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 대의원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오케이 오른쪽 갑시다 해줄 수 있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때 1년 후에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그 정관 및 규정 재개정할 때 가장 큰 문제를 그거를 짚고 싶었습니다. 그걸 짚어나고 싶었는데 뭐 내막을 알고 보면은 뭐 이래저래 또 아까 말씀드린 손에 쥔 조그만 권한을 놓기 싫은 그런 반발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안건을 1년 반, 2년 전에 내놨습니다. 내놨다가 이거 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된대. 상정을 안 시켜준대요. 어떻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대의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뭘 합시다 하고 안건을 냈는데 그거를 다시 집행부나 시도 지부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야 돼요. 이 특별위원회 만드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만들었으면 그건 바로 당연히 상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프랑스까지 올라온 게 언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치과 우리 다 같은 치과 식구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치과의 식구들이니까 이 치과 의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어느 게 맞는가,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서 선거일은 임기 만료에 속한 해 3월 중에 날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결선 투표일은 1차 투표 다음 날부터 7일까지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위반되는 사항 없습니다. 좀 야박한 질문이 있는데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고생도 하셔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 치르는 데서는 우편 투표를 이제 없애므로써 7일에서 이제 그 하루로 이제 그 기간을 줄이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그 말씀이 맞겠죠.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뭐 통신수단이나 뭐 이런 게 뭐 적절치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루로 줄여도 2시간이면 전국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그 나중에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지적된 대로 임총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최소한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갖다 제시를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특위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논의를 해서 선관위에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제대로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선거에서 2차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법정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아까 우리 정종훈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되돌아보면 30대 선거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로부터 무효가 된 가장 그거는 결국 우리가 정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효가 된 규칙 사유가 29대 집행부의 선거 관리를 잘못하신 분들이 규칙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금방 우리 김 기자님이 질문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만일 상황이 생겨서 하게 되면 누가 규칙 사유를 원인 제공을 했는가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뭐 그때 뭐 프로 고발로가 고발하는 거 아니면 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뭔가가 잘못됐으면 관리위원회나 이 협회가 책임을 질 거고 입후보자가 부정선거를 해갖고 만약 무효화되면 입후보자 자체가 질 거고 뭐 그야 뭐 그때 가서 어떤 실정법에 따라서 그 저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네. 말씀은 그것부터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충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지금 제안을 하시고 말씀도 드리셨는데 그 부분에 가서 접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뭐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는 건 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이제 저는 집행부 이사회나 여기를 안 참여하고 제가 관계가 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집행부 생각은 지난번에 그래갖고 선거관리 규정을 변호사한테 자문도 해갖고 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법 자체,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때 그 모바일 투표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무효가 됐으니까 이 지금 있는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을 해서 아무 말씀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지금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이 대표해서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선 이제 선거관리 규정은 그 재선거하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정을 했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선거 무효됐던 부분은 선거관리 규정을 은밀하게 적용을 못 시킨 부분 때문에 사실 선거 무효됐던 거고 선거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규정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적법하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규정 위반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론적인 그렇죠. 그게 뭐 집행부나 특위나 선관위한테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뭐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어느 후보가 선거운동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무효가 되면은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네. 사업부에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지난 선거에 어쨌든 무효가 됐잖아요. 이건 내년 선거는 지금 예상을 그게 염려를 하시는 거고 지난 선거는 됐어요. 제가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무효의 어떤 근본 원인은 간단해요. 선관위원장은 휴대폰 번호가 누락됐거나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에서 인터넷 URL 지표를 결정을 했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집행부에서 그걸 실무적으로 반영을 안 했어요. 회의록도 제가 다 살펴봤고. 그 규칙 사유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책임을 그 후보자들 말고는 어느 의원도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이 부분 자체에 가지고 책임 문제를 논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대의원 그 대의원 총회 같은 경우는 그 표결하는 방법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임시대의원 총회 원포인트 안건을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이라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총회는 모바일로 투표하고 모바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걸 정부에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기총회는 무조건 다 모여서 누구를 보고 한다 하더라도 원포인트 어떤 개정을 위해서 지금 박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 정관에다가 모바일로 대의원 총회를 임시총회는 개최할 수 있다. 이래주면 요즘 세상에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 특별히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관 개정할 때 회원의 의무의 신설의 권을 넣었어요. 이제 그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번호가 안 된 게 우리 기책 사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변경자들을 연락을 꼭 할 수 있도록 회원의 의무의 신설을 한 이유가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회원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안 하면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 의무에 신설했던 그 6페이지에 나의 요거를 정관에 신설한 이유가 그 정보를 회원이 변동이 될 때는 회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해놓으면 다음에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책 사유가 우리 협회에 안 오는 거죠. 그걸 이은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신설한 거거든요. 그때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때. 그러니 아까 우리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도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는데 사실 우리 이 나라 살림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만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저희도 회고를 제대로 잘 하려면 사실 정관하고 규정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정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특유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기선제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렇게 저희들이 협회에다 건의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잔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2년 동안에 정관 개정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했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전문직 기자분들께서 정관 개정 중에서 이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어떠지 않냐 해서 저희들 이제 이거를 저희 임기를 마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담회를 여는 게 원래 취지인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정관 개정에 지금 아까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 후임에 또 몇 개 특별위원회가 조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서 이야기했다를 보니까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직 기자분께서는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더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혹시 나중에 정관 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모든 법이나 이런 거 규정 이렇게 하는데 국회가 이제 가장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이 되고 그 소속 이제 법사위 거기서 이제 의논을 위해서 이제 그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고 거기 다시 본회의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월에서 보면은 그 과정이 조금 좀 뒤집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정관 개정 규정 증인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임위보다 조금 좀 하위 개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상임위들은 모든 정관하고 규정 재개정위원회 하면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선관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관위 거기에서 선관위에서 개선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과정을 보면은 특별해서 이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로 보내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까꾸로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특위를 시작하면서 각 지부에 의견을 올려달라고 했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같은 의학단체인 의협하고 한의협의 정관을 우리가 좀 참고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안, 또 각 지부의 의견, 이걸 저희가 취합을 하고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규정을 할 때도 선거관리 규정을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님을 제가 초치해서 선거관리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업무 규정을 할 때도 대무이사라든가 여기 참석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그 18일, 19일 날 정기 대응 임시 이사, 정기 이사회에서 보니까 그 우리 회원들 회비 내는 거, 대부담 내는 거에 대해서 계산안이 올라오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비 면제 기준을 갖다가 좀 이제 바꾸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70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회비 면제를 주는 건 아니다. 현직에서 할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 회비를 거둬야 된다. 또 그 예전에 그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보통 분담금 뭐 무슨 기금 해가지고. 근데 그 기금을 지금 완납하지 않은 분은 영원히 회원의 의무를 지금 다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재무이사가 이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 특위도 그게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했는데 아마 이사회에서 그걸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제안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일단은 다 의견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다른 것, 우리 이제 윤도중 서울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일선에서 계시고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저희보다 더 훨씬 저희 협의 휴무에 관심도 많으시고 개선 방안도 더 많이 알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관 개정이 이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특위가 저희 취업 역사상 처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찾으면 1996년도에 정관개정 연구위라고 해가지고 대연총회 산하에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한 번 열린 적이 있는데 그건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보니까 공직지부를 해체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취업학비를 신설을 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사안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걸 그 다음 정기 대회 중에 공고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정관하고 규정을 재개정하는 특별위원회는 저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을 띄어서라도 회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위에서 이게 논의되고 또 집행부 선관위 쪽에 각종의 공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손을 놨으면 좋겠다는 이 공고 내용이 전달되기 전에 이런 어떤 기자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여론을 좀 모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미 보냈고 선관위는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닌 선거 규정 자체는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다 정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사회 의결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규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스템마다 좀 버스 떠난 거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이 부분 하려면 내년 3월 말 25일인가요? 이렇게 초기에서 좀 차차기 선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한번 정기 대응 쪽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미리 좀 냈으면 조금 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래 저희가 작년에 1차일을 6월 30일 날 했습니다. 2차일은 8월 18일 날 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10월 초에 저희 안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안을 집행부한테 올렸고 집행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오게 되면 저희 원래 안은 1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석하셔서 회원들한테 충분히 전달해 드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저희 작년 8차 휴일을 보게 되면
7차, 8차는 사실 그동안에 쭉 공백이 있다가 2월, 3월달에 두 번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다가 놓친 점이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우리 기자님들 장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고 답변했는데 예, 뭐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이걸로 간단히 좀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식사 자리는 성수역 2번 출구에 있는 차이나 플레이라고 2층이 있습니다. 1층에 아까코라는 주식인데요. 2층에는 음식집하고 교육실이 있어요. 차이나 플레이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지난해는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다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좀 저희 백서를 앞으로 낼 계획입니다. 내년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그래도 저희가 아직 저희 특위 임기는 끝난 건 아닙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